승무패 82회차 현대경 분석 1번 경기는 라스팔마스 대 바야돌리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라스팔마스가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했던 라스팔마스이고 최근 라리가 6경기에서 4승 2패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펼쳐졌던 구강컵 원정 경기에서 하브리그 팀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공격수 맥버니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마침내 골맛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라스팔마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공격수 파비우 실바 선수와 산드로 라밀리즈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야돌리드보다는 라스팔마스가 훨씬 더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 전적을 보시면 과거 상대 전적이긴 해도 최근에 바야돌리드 상대로 6경기에서 1승 4무 1패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스팔마스가 홈 경기가 섬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인데 이번 시즌에는 홈에서 1승 3무 3패로 상당히 홈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그 15경기에서 실점이 26실점으로 실점이 3번째로 많은 것 역시 라스팔마스가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라스팔마스 승리 쪽에 투표율이 몰린 상황에서 무승부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는 것은 이 바야돌리드가 라리가 5경기에서 1무 4패 하락세이고 꼴찌로 쳐져 있습니다. 특히나 득점도 꼴찌, 실점도 꼴찌이기 때문에 공수 모두가 문제인 것이 바로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꾸역 무승부가 한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하브리그 팀과의 구강컵 경기에서도 연장전 끝에 4대2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체력 소모 역시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바야돌리드가 장신 공격수 라타사 선수가 구강컵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야돌리드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이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이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라스팔마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고 이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특히나 직접 프리킥이 날카로운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라스팔마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라스팔마스의 수비적인 약점은 바로 역습 수비인데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라스팔마스이지만 바야돌리드가 라리가에서 득점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고 역습에 의한 득점 역시 1골로 저조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라스팔마스의 상승된 경기력과 공격자 파비우 실바의 골 결정력 그리고 바야돌리드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까지 고려한다면 라스팔마스 쪽이 유리해 보이지만 이 라스팔마스 쪽으로 다소 투표율이 몰렸다는 점과 상대 전적면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그리고 라스팔마스가 이상하게 이번 시즌 섬지역 홈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깜짝 무승부의 이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스톤빌라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톤빌라가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프리미어리그 5경기 2무 3패 이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모든 대회 8경기 3무 5패 승리가 없다가 주중에 브렌트포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마침내 이 무승 행진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우스햄튼 상대로 3연승 포함해서 5경기 4승 1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 아스톤 빌라이고, 특히나 주중에 브랜트포드전에서 공격수 와킨스와 로저스 공격 원투펀치가 꿀맛을 봤던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스톤 빌라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전 미드필더 오나나 선수가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빠져있는 아스톤 빌라인데, 이 오나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신, 피지컬이 좋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스톤 빌라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이점을 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오나나 선수가 빠져있는 것은 아스톤 빌라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의 주중 홈경기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점이 두 번째로 맞는 사우스햄튼이고, 득점 역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라리가로 치면은 직전 경기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야돌리드와 마찬가지로 꼴찌를 달리면서 공수 모두가 문제인 것이 바로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 주전 수비 자원들이 대거 이탈이 된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의 수비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아스톤 빌라가 연승 행진을 달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이번 시즌 사우스햄튼의 베스트 라인업인데, 동그라미를 친 주전 수비자원 3명이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출신의 골키퍼 램스데이 선수가 최근에 손가락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최근에 베드나렉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장, 그리고 스티븐스라는 수비수 역시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프리미어리그에서 올버햄튼 다음으로 실점이 많은 사우스햄튼 입장으로서는 주전 수비자원 3명이 빠지게 된다면 또다시 수비 불안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우스햄튼의 클린시트 기록인데, 이번 시즌 리그 14경기를 치러서 홈에서만 딱 무실점 경기가 한 번 있었고, 원정 7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던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의 수비 불안감이 가중이 될 수 있는 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가장 많은 울버햄튼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아스날 다음으로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아스톤 빌라 입장으로서는 이 세트피스로도 무난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무난하게 아스톤 빌라의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역습에 의한 득점이 딱 2골이고, 역습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격수 아처 선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스톤 빌라의 승리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이 아스톤 빌라가 핵심 미드필더 오나나가 빠지면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점, 아스톤 빌라가 주중에 브랜트포드전을 승리를 거뒀지만 최근에 모든 대회 8경기에서 3무 5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깜짝 무승부의 이변까지 한번 독식픽으로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는 이번 시즌 컨셉이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굉장히 잘하고 원정에서 굉장히 못하는데, 홈에서는 7경기 6승 1무 무패, 프리미어리그 홈 성적 전체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정에서는 7경기 1무 6패, 단 1승도 없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극강의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뉴캐슬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브랜트포드가 뉴캐슬 상대로는 5연패 수렁에 빠져 있을 정도로 이 뉴캐슬이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브랜트포드가 공격수 은베우무 선수가 리그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점 역시 이 브랜트포드에게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중원 쪽에서 브랜트포드가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뇌르고르 선수와 옌센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선수가 중원에 빠지게 된다면 수비적인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공격수 요한의 위사 선수가 최근 리그 4경기 3골을 넣었는데 그 3골 모두 홈 경기였기 때문에
때문에 위사 선수가 홈 경기에서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이 브랜트포드이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 담스고르 선수 역시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여전히 브랜트포드의 한방 그리고 극강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브랜트포드가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공격수 이삭 선수가 1골 1도움 리버풀 상대로 기록을 했고, 이 부상 여파가 의심이 됐었던 핵심 미드필더 기마랑이스 선수 역시 리버풀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이 뉴캐슬이 브랜트포드의 천정 면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캐슬을 이끌고 있는 에디 하우 감독 역시 브랜트포드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상대로 굉장히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 상대로 뉴캐슬의 에디하우 감독이 7승 3무 2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브랜트포드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프랭크 상대로는 이 뉴캐슬의 에디하우 감독이 5승 1무 무패에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이 뉴캐슬 역시 에디하우 감독 체제에서 브랜트포드 상대로 천정 면모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디아우 감독이 유독 브랜트포드 상대로는 7승 3무 2패 강했고, 특히나 브랜트포드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상대로는 6경기에서 5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이 뉴캐슬 에디아우 감독이 상당히 프랭크 감독 상대로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에 의한 실점 역시 3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가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뉴캐슬의 세트피스 수비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고, 반대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뉴캐슬은 올 시즌 공식적인 역습 득점은 한 골에 그치고 있지만 최전방의 이삭이나 앤서니 고든 같은 빠른 자원을 앞세운 역습 한 방이 기본적으로 날카롭고, 특히나 중원에서 기마랑이스 같은 선수들이 날카로운 스루 패스나 롱 패스를 뿌리면서 이 브랜트포드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천정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뉴캐슬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브랜트포드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브랜트포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고 홈 성적 전체 1등이라는 점에서 브랜트포드의 올 시즌 극강의 홈발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리그 3연무가 없었던 뉴캐슬이라는 점에서 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82회 차에 들어온 1번부터 3번 경기를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4번부터 14번 경기 총 풀버전 분석 영상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네이버 TV를 검색을 하시고 풋볼살롱 검색을 하신 다음에 꼭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현미경 분석 동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